우리 북한도 했었던 구조 요청을 우리 군은 왜 못했나? 무슨 얘기냐면 국제 상선 통신망 그걸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어제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군 이모 씨가 북측 해역 넘어갔던 절체절명의 순간 국제 상선 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구조 요청을 안 했다. 통상 각국 배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을 운영하고 북한도 2019년 6월 10일에 선박이 표류하자 자기네 선박이 표류하자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남측에게 배를 인계하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제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구조 요청했던 건 위치가 식별된 선박이었고 이번엔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첩보 수준이다. 우리 첩보 자산 노출 우려. 자, 여기서 또 나왔죠? 군 첩보 자산 노출 우려 때문에 상선통신망에 구조 요청을 못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봐 그때 당시 적극적인 구조를 할 수 없었다. 라는 해명으로 한 번 더 활용된 바 있었습니다. 자, 국감에서 보고 갔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게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는 응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라면 첩보를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첩보 자산을 노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측 공무원이 한 명이 지금 실종됐다. 인근에 있는 선박들 구조 요청 바란다. 혹여 북한 해역으로 갔다면 북한이 구조해서 우리 측으로 인계하기 바란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요청. 왜 이것조차 안 했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자, 국방부에 대해서 국방부에는 국방부 장관은 단순 첩보 가지고 북한에게 행동을 취하기는 부담이 있다라고 답변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군 통신선이 이미 끊겨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한 라인을 분명히 북한이 끄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바로 국제 상선 통신망입니다. 이건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다 같이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북한 어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표류해 있다. 혹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면 잘 구조해서 인계해달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지금 어제 논란이 됐던 게 그런데 국방부도 안 했고 해경도 안 했습니다. 누구나 지금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국방부뿐이 아니라 해경조차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또다시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첩보 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 이제 북한도 물론 이제 지난해 2차례 요구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이미 실종된 것 자체는 이건 첩보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글쎄 이거를 왜 이 자체를 왜 첩보 자산의 노출로 생각했는지 자체도 굉장히 의문이고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설령 첩보 자산을 통해서 그것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22일 날 오후 3시 반에는 북한에 우리 실종 공무원이 발견된 걸 알았죠. 근데 그것은 첩보 자산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좀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첩보 자산을 운영한 이유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걸 텐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 있고 또 결국은 사살돼서 시신이 훼손될 때까지 기다렸다.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태경 의원도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첩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미 공동이 이제 첩보 자산을 운영해서 이제 뭔가 조각을 맞추어서 월북
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최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알았는데 왜 구조 요청을 안 했냐? 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해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월북이라고 나름대로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월북한 우리 사람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뭐 이런 요구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표류나,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 그렇게 첩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좀 잘 좀 해서 좀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텐데, 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감청 자료가 있는데, 우리 월북한 국민 잡아서 보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국방부 장관은 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이제 정보자산 노출의 리스크라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회 정보위원들이 이미 월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도 처음에 월북 정황을 첩보로 알았는데, 그 월북한 국민에 대해서 그것 좀 구해서 돌려보내달라.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저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이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 과정에서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깝깝하겠지만, 우리 군이 그토록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사과 통지문을 갖다가 북으로부터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북한에서 이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통지문을 누가 생각해도 허위로 작성했다. 그건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위에 보면 대한민국을 아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거다.